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서울탑 정형외과 김노욱 원장입니다. 네, 저는 365 서귀포 삼성정형외과 유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장님들한테 수포나 화상, 조각계 주의염 이런 부분에 피부과가 아니라 정형외과로 가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가요? 우선 정형외과를 무조건 다 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수포 같은 경우는 원인에 따라서 화상에 의한 수포도 있고 부은 후에 암작차로 인해서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외상 때문이면 당연히 정형외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상에 의한 수포라면 꼭 정형외과만 오는 건 아니고 성형외과, 피부과도 처치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포가 생기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포를 제거하기보다는 천자를 해서 안에 있는 물을 좀 빼줘서 이왕이면 그 수포를 제거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밑에 속살이 아물 동안 좀 기다려주는 임시 지붕 역할을 하거든요. 그 상태로 물만 빼주고 약간 눌러준 상태에서 이제 소독 좀 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포가 터져서 이미 그 껍질층이 벗겨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원래 벗겨내는 게 원칙이긴 한데 아파하기 때문에 전 놔두긴 하거든요. 저절로 탈락되기는 해요. 제거해주는 게 사실은 빨리 아무는 거라서 그게 벗겨지는 건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에 따라서 처치자가 좀 다르긴 한데 많이 심한 경우는 화상 전문병원 같은 데로 전원을 하고요. 많이 1도 화상이나 옅은 2도 화상 정도까지는 그냥 소독하면서 저희가 처치를 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화상에 전문으로 쓰는 그런 드레싱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그걸로 드레싱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오시는 게 화상 환자분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젤 타입,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되게 시원하면서 맞아요. 보습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화상을 입었다는 건 피부 조직이 다 죽은 거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냉각 처리돼 있는 재질로 좀 소독해주는 게 좋죠. 두유점 자체가 수분을 머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력이 되게 떨어져요. 근데 상처 부위가 너무 이렇게 습하다 보면 감염이 이제 증식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얼굴은 오히려 두유덤 같은 게 이제 피부과 같은 데는 두유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어차피 얼굴은 감염이 잘 안 생기거든요. 건조한 것보다 습한 환경이 흉터 같은 게 더 덜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얼굴은 듀오덤을 사용하는 게 맞고 타지는 이제 메디폼. 그러면 이 밖에 또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조각계 주위염이라고 있는데요. 뽀시래기라고 하죠. 뽀시래기. 손톱 주변에 이제 뽀시래기를 뜯은 다음에 감염이 발생해서 고름이 차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잠을 못 자서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처가 발생을 하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취하고 고름 좀 빼주고 항생제 하면 잘 낫더라고요. 정형외과에서 주로 많이 치료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하시다가 이물질이 이제 박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유리 같은 거는 사실 엑스레이 찍으면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확인해서 뽑아드리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 있잖아요. 핸드폰 액정 깨져서 박혀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 보여요. 어느 부위인지를 모르니까 바늘로 막 후비면서 찾는 수밖에 없는데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각계 주위염은 마취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물 제거는 마취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마취를 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데 뽑아내면 확실히 이물감이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내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물 제거술이 좀 운 좋으면 빨리 뽑고 운이 없으면 좀 오래 걸리는 이게 이물 제거술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차피 그 아나토미를 아는 게 정형외과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한테 설명하거든요. 이거 저희 못 뽑을 수도 있다. 사람의 이물감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정말 얇은 게 박혀도 본인은 느끼거든요. 맞아. 어렵긴 해요, 저희한테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 데는 정형외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지낭종이나 지방종, 결동종 이런 부분도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나요? 보통 상피양낭종, 피지낭종을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계신데 일부 피부과에서는 짜기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확실하게 마취하고 째가지고 그 주머니를 다 완벽하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재발이 안 되죠. 큐렛으로 다 긁어가지고 주머니를 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생제 쓰면 항생제가 다 균을 죽여주니까. 그죠. 보름이 있으면 항생제가 안 들어요. 보름은 무조건 배농을 해야 되거든요. 수술하면서 주머니도 떼내고 보름도 같이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생제 쓰면 다 좋아지죠. 내성막도 심한 분이 있고 안 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심한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생제만 써도 일단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지켜보고요. 좀 많이 깊게 파고든 분들은 엄청 아파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마취하고 그다음에 발톱을 뿌리까지 좀 제거를 해줍니다. 많이 잘렸으니까 모양이 이상할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새로 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관리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KDNL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형상기형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발톱에다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날개를 펴주는 거죠. 그것도 발톱이 한 사이클 자라는데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 정도 유지를 해주면 날개가 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양으로 자라가 돼요. 나중에 그걸 제거를 하면 그 모양대로 계속 자라게 되거든요, 발톱이. 그렇게 해서 하는 치료 방법도 있어요. 얼굴이 찢어졌을 때도 성형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으시나요? 저는 사실 얼굴 찢어진 경우는 성형외과를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흉터 관리는 성형외과가 잘하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팔다리는 사실 뭐 흉터가 좀 있어도 뭐 큰 상관이 없잖아요.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성형외과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얼굴은 아무래도 흉터에 다 예민하시니까 남자든 여자든 성형외과 가시는 게 좋은 게, 제 딸이 이렇게 강아지 안으려다가 발톱으로 얼굴을 긁은 적이 있어요. 이제 꼬매면은 이제 실밥 흉터가 남으니까 얼마나 제 신경 써서 했겠어요. 근데 흉터가 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개한테 또 하다가 또 그 위를 긁힌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동기 성형외과에 데리고 가서 꼬매달라고 했는데 근데 흉터가 안 남았어요. 확실히 얼굴은 성형외과에서 해야 되는구나.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봉화지겸도 사실 저희 과에서 보거든요. 이제 갑자기 막 다리가 붓고 막 뻘겋게 돼갖고 통증이 심하고 이런 경우 오시면 이제 물론 뭐 감별할 게 많이 있어요. 뭐 통풍이나 봉화지겸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아니면 뭐 골절일 수도 있죠.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보는 게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상태를 보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드릴 거고, 정형외과로 오시면 저희가 잘 봐줄 수 있을 거예요. 봉화지겸 같은 경우는 신부 감염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 봉화지겸이라도 항상 저희는 더 위험한 질환들도 같이 감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거는 제 정형외과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냥 있다 보면 사실 가볍게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이거 당장 응급실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정형외과 오시면 저희가 다 감별해드리고 필요하면 치료도 해드리고 걱정 말고 정형외과로 연락해 주시고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